2번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부터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섹터나 종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두 분은 먼저 보드에 별 5개를 그려주시고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지 함께 열어보시죠. 네, 미국의 전력 수요 확대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전력 인프라, 신규 진입 매력도를 별을 채워 표현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일과 오늘장 전력 인프라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철강 그리고 또 알루미늄 품목 관세 리스크에 우리의 수출 또 효자인 변압기가 포함되면서 관세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상승을 향한 모멘텀들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에서 변압기 노후화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라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 더 확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더해서 정부 정책 수혜까지 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현재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 그 속도를 더 높인다고 하는데 먼저 7월에 이 추진단이 신설이 됐었죠. 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협의체까지 출범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속도 더욱더 빨라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구축 시점 역시도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더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 2030년까지 완료하겠다라는 목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HD현대 일렉트릭은 물론이고 그 다른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 전력 인프라들의 이번 주 상황을 보면 전약 후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미리 빠질 때 담았어야 했나 좀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두 분은 현재 시점에서 전력 인프라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주실지 신규 진입 매력도 별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관세 우려가 더 클 것이냐, 수요 확대가 더 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력도를 한번 표현해 달라라고 두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테이버 전문가는 별이 5개, 마치 어떤 광고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멘트를 적어주셨고 그리고 이진 전문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 5개를 다 칠해 주셨어요. 그럼 두 분의 의견이 좀 통한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는 신규 진입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 대표님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전력 관련돼서는 뭐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라든지 이 얘기는 작년부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한동안 전력기기 관련돼서 이제 관세 이슈가 또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조정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어저께 한 발언을 보면 중국을 AI 쪽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피력을 했고 또 노후화된 전력망을 현대화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발언들을 다시 한번 해줬다라는 부분과 관세 이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알루미늄 철강 관세 50%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압기라는 그 제품을 봤을 때 변압기에 들어가는 철강 쪽이 들어가는 비중만 50% 관세이기 때문에 통상 변압기 안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매긴다는 부분이고 이게 변압기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변압기는 부품이 또 철강이 들어간 퍼센테이지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생각보다 피해가 최소화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고객사에 전가를 시키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 트럼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고 섹터이고 만약에 신규 수주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변압기 기업들은 5년치 일감을 쌓아놨다라는 거, 그 일감만 가지고도 실적에 대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트럼프 수혜 쪽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거기다가 관세 이슈에서도 상대적으로는 뭐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또 미국의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여전하다라는 거, 쇼티지는 여전하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주가가 조정이 나와도 전력기기들은 엄청 귀신처럼 다시 튀어 올라요.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공급자가 우위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뭐 갑과 을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뭐 무조건 을은 아니다. 관세가 붙고 하더라도 여러 뭐 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다라는 분석을 내어주셨는데 테이버 전문가도 별 5개를 주셨거든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적었거든요, 저도.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왜냐하면 이게 초과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쇼티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중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좋았지만 올해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재룡전기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격 경쟁이 시작이 됐다. 근데 우리는 제조업에 투자를 하실 때 가격 경쟁이 없는 쪽을 투자하시는 게 가장 어찌 보면 베스트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런 대목에서 지금 우리가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논란이 나오는 것도 삼성전자가 HBM에 진출하면은 이제는 가격 경쟁이 시작된다라는 점이 주가에 뭔가 부정적 이슈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칩을 다른 회사가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막 60%, 70%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딩 파워가 되는데 이게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공급자 우위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지금 뭐 우리는 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다 전기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전력 인프라더라.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이 무조건 필요한 곳이 어디냐, 대체가 불가능한 곳이 어디냐 라고 놓고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초과 변압기 시장이 매우 이제 유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전력 인프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선은 빼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빼시고요. 뺄 건 빼고 집중해야 될 부분만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앞서서 이제 준비했던 화면이 있거든요. 빅3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전력기기 빅3 대미 투자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잠시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 방금 적어주신 두 종목을 포함해서 한 종목이 더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좀 아쉬워하실까 봐 얘기해도 됩니까? LS 일렉트릭이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예, 얘기해도 됩니까? 하시죠. 2025년 3월이었습니다. LS 회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셨죠. 자회사 상장시키겠다. 그리고는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자회사 상장이 꼭 해야 되냐? LS그룹이 돈 잘 번다. 라고 질문을 했더니 LS 회장님이 그거 싫으면 주식 사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 주식을 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본업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인사이트보다는 LS 일렉트릭의 자회사 2개가 지금 IPO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회사가 IPO 된다라는 이슈는 더 이상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빅3 중에서 두 종목의 이름만 적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